이재명 대표 진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불쾌하다, 왜 야권 갈라치기를 시도했냐 이렇게 내놓고는 반발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민주당의 같은 식구가 정치적인 자유를 되찾은 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간에 여권도 뭐 미필적 고의 같은 게 있겠죠. 김경수 지사 나와서 친문 친노와 이 지금 친명가의 뭐 대결 구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네. 균열이 오는 것도 분명히 봐줄 수 있어요. 뭐 야당은 안 그럽니까? 지금 한동훈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약간 균열을 노린다 뭐 이런 시각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가 다 그런 건데. 국민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경수 복권 결정 민주 권력 구도 미묘한 균열. 미묘하게 균열이 권력 구도에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늘 아래 태양은 둘이 될 수가 없는데 결국 3년 뒤 대선에서 마지막 태양 하나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럼 사실 이 얘기는 최창일 교수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권력 구도의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민주당의 저런 시각이 만약 아까 정성호 의원은 영락없이 그런 이 입장에서 기조로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은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지금 대표 후보인데 이분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들은 다 어떤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다는 전제의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극복이 안 되면 이런 얘기는 다 무효입니다. 아무튼 이제 극복된다는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혼자서 뭐 후보 추대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1야당의 후보가 그런 일이 없었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야당 일각에서 자꾸 이걸 뭐 분열이다, 균열이다 이렇게 또 여권이 일부러 이렇게 시킨다. 이게 뭐 어차피 복권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세요. 2022년도 12월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이제 복권이 네. 됐어요. 처음에 사면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아예 사면을 시키지 말든가. 사면시켰으면 복권시키는 게 맞아요. 2년쯤 됐으니까. 근데 지금 또 하나 얘기가 8월 18일 날 앞두고 왜 복권시키냐. 이걸 8월 18일 전당대회를 하지 말든가. 그럼 뭐 사면을 8월 15일 크리스마스 이럴 때 하지 언제 갑자기 8월 1일 합니까? 말복에 합니까? 입추합니까? 처소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그 날짜가 8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8월 18일 날로 전당대회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공교롭게 그 8.18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복권시키느냐. 저는 그거는 너무 속 좁은 해석이라고 보고 네. 아무튼 간에 여권도 뭐 미필적 고의 같은 게 있겠죠. 김경수 지사 나와서 친문 친노와 이 지금 친명가의 뭐 대결 구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네. 균열이 오는 것도 분명히 봐줄 수 있어요. 뭐 야당은 안 그럽니까? 지금 한동훈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약간 균열을 노린다 뭐 이런 시각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가 다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여야의 생각을 떠나가지고 이런 양반도 한번 저 대선에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그래요. 어떻게 계속 이른바 일극치자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 혼자로만 가냐고요. 이런 후보들이 자꾸 나와서 역동적이고 좀 뭔가 좀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도와주는 것일 수도.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꼭 그렇게 뭐 분열이 아니라 네. 역동성을 증폭시켜서 민주당을 더 중도층의 지지를 만약에 관심 끄게 한다면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민주당을 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네. 과도하게 한 가지 관점을 보지 말아달라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온 게 뭐 야권 분열이 아니라 더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냐. 파이 더 키워서 민주당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득이 될 수도 있다. 뭐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게 좋은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술렁이는 야권, 친문계 김경수 중심으로 뭉칠 수도. 친문계에서 일단 아까 친문 적장자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등장을 하면서 중심으로 뭉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윤영걸 대표님. 네. 김경수 전 지사 중심으로 뭉치기에는 지난 총선 때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친문이 대거 포함된 비명계가 상당히 지금 원외로 다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내에서 힘을 실어줄 세력이 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장 김경수 저 지사가 네. 복권이 되더라도 바로 힘을 쓰기는 어렵죠. 지금 친문 쪽 세력들, 친노 세력들은 지금 풍찬 노숙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 맞으면서 밥 먹고 지금 길거리에서 자고 있어요.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네. 유일하게 좀 쉴 데가 어디냐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거기에서 자리 몇 개 줘가지고 몇 사람 거기서 뭐 자문위원으로 좀 해서 좀 먹고 살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라는 그 지사가 와도 당장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그 친문 세력의 보수인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뭘 역할을 하기도 좀 어려워서 저는 당장은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운데 그 계기점이 어디냐? 이재명 자기 대표 확실시되는 이재명 의원이 네. 사법 리스크 올 연말에 1심 나오잖아요. 1심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당히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나 뭐 여러 가지 간단한 그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네. 간단한 재판이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럼 상황이 저는 확 바뀔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 임종석 지난번에 공천 못 받은 사람이나 박용진 네. 전 의원이나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재명 지금 차기 대표로 확실시되는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가상의 적이 아마 1번이 김경수, 2번이 조국일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둘이 사이 좋다고 그랬는데 권력은 부자 간에도 사생 결단하는 게 권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네.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거다. 아. 그리고 당황하고 용산에 대해서 또 화를 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건전한 여야 관계, 민주당의 건전한 경쟁 관계로 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 지금 민주당은 정상적인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90% 지지율 나오는 당이 제대로 된 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경수라는 분이 와서 좀 폭발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뭔가 민주당의 매기의 역할로서 일단 등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단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보다도 더 큰 변수는 김경수 전 지사 등장한 후에 이재명 전 대표, 향후에도 아마 대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1, 2심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큰 시너지 효과로 나중에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김경수 전 지사, 당사자의 의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김경수 전 지사, 가장 최근에 우리가 들은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는 나라들을 좀 찾아보고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그리고 연말쯤엔 아마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 지난 5월에 들어왔다가 6월에 대략 한 달쯤 있다도 나갔죠. 그런데 들어올 때 기자들이 물어볼 때는 아유 저는 뭐 현실 정치와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출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네. 지금 정치가 갈등 조정자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그런 나라들을 찾아보고 우리랑 뭐가 다른지 고민을 좀 해보고 오겠다. 연말쯤에 귀국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들어보면 입국할 때랑 출국할 때 살짝 좀 결이 그때 달라서 왜 다르지? 그때도 한참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는 8.15 광복절 복권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뭐 그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위해서 네. 물밑에서 노력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뜻이 이제 실현이 된 건데 네.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불쾌하다. 왜 야권 갈라치기를 시도했냐 이렇게 내놓고는 반발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민주당의 같은 식구가 정치적인 자유를 되찾은 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10월에 거의 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게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는 두 개의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본인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풀어놓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게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야 또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해 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용산의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시큰둥하고.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런 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김경수 복권으로 인해서 네. 용산과 이재명 대표 간에 이거는 굉장히 좀 더 멀어졌다. 가파르게 긴장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단순히 복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영수회담 얘기까지도 같이 좀 같은 틀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서 친명에서 내색은 못하지만 상당히 불쾌하기 때문에 영수회담 가능성은 더 멀어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이제 말씀 중에 나온 뭐 앞으로 남아있는 당선 무효형이 뭐 유력하다라는 말씀 이제 개인 의견이라는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명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 영수회담도 그래서 더 가능성이 멀어졌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김세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불쾌한 게 없는데 자꾸 불쾌를 자꾸 조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분열을 시키는 게 왜냐면 DJ, 친노, 친문 뭐 이러면 지금은 친명이겠죠. 이런 게 분절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쭉 이어져 있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가치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대통령이셨고 또 대선을 나갔던 사람이고 대표였고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 나가는 거지 여기서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여기는 친노 친문 여기는 뭐 친명 이게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 보십시오. 여기서 친노 친문 아니었던 분 계십니까? 많이 없어요. 초선 계신 분들 말고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안 되신 분들도 보면은 이게 뭐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 경선에서 진 경우예요. 아까 뭐 박용진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비문이었습니다. 그럼 반문 네. 오히려.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경선이라는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탈락되신 분인데 이게 친문이니 친명이니 자꾸 이거를 분열이 되는 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건 좀 정정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민주당이 뭐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진짜 모욕적인 것입니다. 왜냐? 민주당 권리당원만 230만 명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230만 명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의 그 국민의 어느 정도의 약간 대표성 갖고 있는 그 당의 정치적인 그 지지자를 정상적이 아니라는 건 그건 조금 좀 정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아까 뭐 굉장히 뭐 90%까지 지지를 받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까지 좀 나왔었던 건데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 그 자료 화면으로 나왔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와서 평산마을 양산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임세영 대변인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사실 퇴임했지만 한두 번씩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경수 지사 복권이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어떤 후방 지원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큰 어르신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네. 누가 됐든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분도 지지할 것이다. 그 누가 됐든 또 다른 유력한 정치인이 계시면 또 거기서 또 지원을 할 것이고 또 만나자고 또 얘기도 하실 거고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그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마찬가지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공평하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